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날로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 땅 이런 것들이 되겠고 주식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디지털 자산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는 바로 알기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맞춰서 바로 위파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다단계로 이렇게 생각해서 뭐 우리가 팀에 있는데 뭐 좋은 자리 주세요. 안 돼요. 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 위파이에 대해서 저와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재능 대표와 같이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자, 요거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대고 찍어도 돼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올해 17년 되었어요. 17살이에요. 어린애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2008년이었는데 PDF에 9쪽짜리 9페이지짜리 이런 그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릭 캐시 시스템. 피어-투-피어는 사람과 사람 간 이런 뜻이에요. 동료와 동료 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몰라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나왔고요. 중앙이 없는 돈을 탄생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됐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포문을 열었어요. 17년 전에.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010년에 피자 두 판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자 그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피자 두 판 사건 10,000 BTC로다가 피자를 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는 아무도 사람들이 가치를 몰랐을 때였죠. 그러다가 1년 뒤에 이 사건이 났고 나서 이게 뭐니? 그래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딱 1년 걸렸어요. 2011년에 1달러를 돌파했고요. 1달러. 그러면 만이면 10,000달러 갖고 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2013년에 1,100 오릅니다. 1,000달러 돌파합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설마 그러고 사고 팔고 하고 언제 떨지 모른다. 이때 나온 경고가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튤립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튤립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푹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럴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샀다 팔았다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1,000달러의 10배는 10,000달러죠. 근데 20배 오르는데 2017년 20,000달러를 돌파합니다. 20,000달러. 그리고 2021년에 약 70,000달러 가까이 68,000달러 돌파하죠. 그런데 2020년 그 다음 해에 시장 침체가 오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고 올해 특자들한 대통령까지 들어가면서 제도권 통화를 진입하는 계기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짜리 애가 6살짜리 애가 세배를 하고 세뱃돈 주러 가면 할아버지 비트코인 주면 안 돼요? 0.0078개 예를 들면 오를 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면 1년 뒤에도 10,000원이에요. 근데 애들이 벌써 내년도에 이거 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비트코인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10,000원어치를.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2.2달러가 되었고요. 이는 메타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회사의 총, 그 다음에 테슬라 총 이것을 띄워놓고 금융자산 전 세계 8위권에 들어갑니다. 즉 삼성이나 LG나 현대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첫 장은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17년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LG전자의 컴퓨터 연구실에 5년,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10년 엔지니어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평가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책을 썼는데 이러한 SNS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이 관련된 글들을 썼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YTN, MBC 뭐 이런 데 나오는데, 특히 한국경제TV에서는 긱 이코노미 시대 가상자산 투자법이라고 해서 제가 방송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없는 방송에 나가요. 이렇게 좌담회가 아니라 딱 2명 있고 막 이런데, 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저는 영어가 특기라서 영어 강의나 동시 통역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카메라 준비하시고 강의 내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찍어뒀다 여러분 자산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양성길의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위파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크리스찬인데 신앙 얘기도 올리기도 하고, 또 여행을 좋아해요. 공짜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 얘기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인공지능에 관심 있다는 분들 위해서 AI 대전환 시대라는 것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 로보틱스 뭐 이런 거, 앞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한 뉴스를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025년이 로딩되었어요. 컴퓨터를 딱 키면 로딩이라 나오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전문가들이 2025년 로딩된 이 사회 시스템은 2030년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변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고요. 그 전쟁의 뒤를 보게 되면 주도권 싸움이 나오고요. 그 최근에는 경제전쟁에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 살펴보고요. 오늘 꼭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웹 3.0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지금 꼭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웹 1.0은 말 그대로 읽기만 하는 거, 정보만 제공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웹 입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쌍방향.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그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네이버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블로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네이버예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역시 주인은 그 사람들이 내가 그걸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웹 3.0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할 위파이도 그런 개념이에요. 즉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회사가 망해도 그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이에요. 웹 3.0은 주인이 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025년 로딩되었죠. 인공지능, 이제는 알아야 할 세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늘 네트워크 하러 오신 분들은 적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인공지능 한 조각이 내일 세상에 큰 그림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현대그룹, 현대자동차로 사장단 200명 대상 특강을 하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조그맣게 나오죠. 크게 했죠. 이렇게. 또 부산 백스코에서 웹 3.0 시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라는 제목으로 약 2,000명 앞에서 메인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3주간 여행하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3,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대전 시대의 선교 전략,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 선교할 때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선교가 필요합니다. AI 선교가 필요합니다. 해갖고 이제 제가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000명이 정도가 참석했었어요. 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제 위기일지 기회일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찬스와 체인지는 한 글자만 바꾸면 되죠. 그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밀어넣어서 찬스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할 때 로딩 됐다고 했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 동안 가장 세계적으로 큰 위기는 미국 기축통화의 위기입니다. 미국은 큰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은 갈수록
불화하고 있죠. 그걸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이제 마찰이 있게 되죠. 아무튼 세 가지로 구분해. 1막은 우리 전통은행 시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은행들. 요즘 1층에서 3층으로 4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문을 닫고 있어요. 크기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줄여야 돼요. 정부에서 줄이지 말라고 못 줄이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악화된다는 거죠. 지점 폐쇄가 가속화되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네오뱅크예요. 네오는 NEO, 그리스 말로 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은행. 이하에 직결하면 인터넷 뱅크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이 세 개의 인터넷 은행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죠. 그죠? 그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네오뱅크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뱅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러한 은행들이 나올 것인데 2028년까지 올해가 25년이죠. 6, 7, 8. 예. 온체인 은행이 최소 50개국에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선두권 5개 플랫폼이 글로벌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투자한 회사니까 위파이가 거의 5개 들기를 원해요. 하여튼 1등으로 나왔으니까 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건 이제 필요하시면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복잡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네오뱅크, 뉴오뱅크죠. 인터넷 오니뱅크예요. 이것은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은 없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즉 빌리는 기간도 내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죠? 이율도 그냥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네오뱅크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모바일 앱이 지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디오뱅크예요. 디오뱅크는 Decentralized On-Chain Bank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를 내가 만들어요.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암호를 내가 만든다. 비번을. 자, 셀프 커스터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돈 열쇠를 은행이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사용하고 두바이 가면 두바이에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온체인, 거래, 계약, 데이터는 모두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대충 어떤 미래가 생길지 예측이 되셨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요거 굉장히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Build your own dreams. 당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세요. 꾸세요. Or 그렇지 않는다면 someone else will hire you to build theirs. 누군가 당신을 고용해서 당신을 종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정부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페이스북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네이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위파이는 그 누군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관이 조합하고 있죠. 어떻게 변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챗GPT를 만든 사람이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 글씨가 나왔잖아요. 재건축, 재구성 비슷하죠. 재건축은 5층짜리, 1층짜리 이런 건물들을 그대로 놔둬요. 안 그러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심지어 턱까지 파가지고 지하철 만들고 크게 아파트 올라가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전한 직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직업의 대전환이 생깁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텔레마케터의 급감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은행이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200명을 잘랐는데 더 잘 돌아가더래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또 다른 기관들도 인공지능 텔레마케터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회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넘는다. 오늘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계속요. 상상의 힘.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심슬토이라는 만화를 했어요. 자, 심슬토이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네? 만화 안 보고 공부만 하셨나 보다. 근데 지금 대부분 기억은 날지 모르겠어요. 이 심슬토이라는 만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다가 신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른다 하면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 그때 이분이 65년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야. 상상한 거죠. 35년 뒤 수학여행은 달나라로 갈 겁니다. 청소하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자동차 없죠. 가끔 자동차가 보이고 다 집신 싣고 다니고 길에서 서울 명동인데 여기서 막 아무데나 똥을 싸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나올 것인데 전기 자동차가 공해가 없죠. 그런 게 나올 것이다. 이거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도로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무빙 워크 나왔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이 단계에 상상 못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텔레비전과 전화기가 합쳐서 빨리 와. 이런 상상했어요. 한국 사람 똑똑해요. 그죠? 그리고 또 원격 치료 받습니다. 부엌에서 오늘의 메뉴 보고죠.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선이 아닌 전파로다가 텔레비 보고 뉴스 볼 거야.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다시피 65년도에 대한민국에 1호 전화기가 금속에 나올 때예요. 그 다음 해에 텔레비가 나왔는데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상이 되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꿈이라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디지털 세계 얘기를 할 거고요. 자, 65년이죠. 20년 뒤에 1995년에 미래사회를 예측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20년 뒤 이렇게 바뀔 겁니다. 2015년 이미 지났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바뀔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가사노동을 대폭 줄인다는 거죠. 그때 뉴스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그리 고생만 하셨을까? 여성들이 편해야 될 것이라는데 그건 실제 이루어졌죠. 그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가사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요리 청소는 취미활동이다. 남녀관계의 질적인 평등인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졌죠. 여성상위 시대. 여가도 자신의 뜻대로 외식 산업이 크게 발달한 것이다. 이때는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했어요. 근데 이미 됐죠. 전통 음식은 귀한 맛이 될 것이다. 영양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안 맞았어요. 2015년에 달나라 갈 것이다. 화상 휴대폰 등장해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이 전화기 나온 시대에 화상 휴대폰이 뭐? 그런데 맞았죠. 인간과 기계가 대화한다. 우리 챗GPT만 물어보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95년 7월 달에 나왔던 경향신문 예측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를 자꾸 상상을 해야만 우리의 뇌가 더 활성화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남으셔서 9층에 올라오시면 또 추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찍어도 돼요. 이것은 제가 대기업들에서 강의할 때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강의할 때 쓰는 자료를 글로다가 표현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상을 하고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년 뒤 2035년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 교육과 복지와 노동과 소비에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 전환, 태양광, 풍력, 저탄도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일제리 지형 변화인데 번호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 처리를 최우선 변화의 동력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직무 전환. 말을 바꾸면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무 전환이라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교육 필수.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짜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돈 받고 해요.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교육받는 거 공짜 많이 있잖아요. 좋은 내용 많아요.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교사와 교수의 위기, 티칭 메소드가 바뀐다 그러죠. 인공지능 기반의 셀프 스터디가 많이 유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 물, 식량의 리스크,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지금 오늘 얘기할 것 중 하나 여기 해당이 되고요. 수명 연장. 일찍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사람은 아마도 15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양원에 가서 150세까지 살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비용 진일가시사가 이것이 앞으로 10년 더 가면 2045년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공진, 공명, 이건 뭐냐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명 연장 기술 가속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 자체는 거대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처럼 움직일 것이고, 여기 중요한 거, 치아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치아와 뼈, 피부, 혈액, 장기 교체가 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쪽은 그 3D 프린터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인공지능, 생명과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문제가 이제 큰 대두가 될 것이고요. 태풍을 약화시키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서울, 뉴욕을 2시간에 주파하는 비행기들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AI가 이제는 동료로 불러지죠. AI 동료와 협업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거고, 디지털 트윈, 다 똑같이 디지털 세계 만들어지고 기후 위기가 오고 뇌파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 우주 심해 개발이 가속화되고요. 이러한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레볼루션. 산업계에도 혁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4개로 현재 구분하고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증기였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전까지는 말이 끓었었는데, 그전까지는 바람의 방향에서 끓었었는데, 증기를 떼서 바다에서 맞바람 치면서 갈 수도 있었고, 또 땅 위를 말이나 손을 가다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얘는 석탄만 떼주면 그 증기 힘으로 달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세계 시장에서 1등 하지 않았던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영국도 잠깐 방심하고 있었는데 2차 산업혁명은 그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나옵니다. 핵심 기술 전기. 그때 에디슨,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이 전기 관련된 기술을 하게 되고, 포드라는 사람이 또 자동차 산업을 유성시키고 해서 전기를 가져가면서 이때 기축 통화를 구축해야 되죠. 미국이. 자, 이때까지 대한민국은 한 200개 나라 경제 랭킹 중에서 180등 바깥에 있었죠.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가 중심이 된 3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에 한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 세계 경제 랭킹 10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한다. 제가 이제 금동사 컴퓨터 연구소였잖아요. IBM에서 컴퓨터 만든 지 2년 뒤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라디오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라디오 만들라고 시계 만들었어요. 시계, 벽시계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컴퓨터 한다고 해서 머리 깨진 줄 알았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했고, 그 컴퓨터 기술이 핸드폰까지 연결되는 거고, 인터넷, 세계 최강의 인터넷 보유 가지고 있죠. 반도체 한다고 할 땐 더 사람들 놀랬죠. 라디오나 만드는 회사가 무슨 반도체 하느냐. 삼성이 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 가지 기술을 해서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큰 변동이 없지만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3차 산업혁명의 수혜주, 수혜 국가가 되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벌써 9년 지났죠? 내년 10년 되는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고요. 로봇, 자동화, 무선통신, AR,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무도 누가 잡을 것이라 예측을 못해요. 미국조차도 불안해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참에 한국이 경제 5위권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도 잘 잡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기술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거지들이 현금을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QR코드로 위챗페이로 하면 이게 5위엔, 이게 10위엔. 그래가지고 띵동 찍어주면 거지 핸드폰에 띵동 쉐쉐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변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늦어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살펴보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 올해 2025년에 서울에 등장한 ATM 기계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가상자산을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빨리 기계가 했어요.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실태를 취재한 노동교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 남대문 시장엔 별난 현금 출납기가 있습니다. 강남에도 생겼어요. 같은 가상자산을 넘기면 시세에 맞춰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한 환전업체가 정부의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용 중입니다. 외국에서 코인 환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 네, 그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가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 중심엔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이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USD를 만든 사람이 미국 달러 자산을 리버 담보로 삼은 콜린스이고 테더나 USDC가 이분이 대표적인데 발행업체가 바로 1달러짜리 위파의 코인을 핵심 판 돈으로 멤버예요.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을 만났습니다. 탈중앙이고요. 자,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어떤 위치인지를 보는 거죠.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트럼프 아들과 새 아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창립자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한 토큰인데 올해 9월 1일 날 상장해서 7조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문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출시 부동산보다 많아져.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출시 부동산 자산 초과. 그래서 그때 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암호화폐가 하고 웹 3.0 합쳐가지고 8.5조 원. 그러니까 위파이는 웹 3.0에 들어가요. 주식 4.7조 원, 부동산 30조 원. 그래서 두 개 합친 것보다 가상자산이 많아졌어요. 이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를 보는 것인데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볼 때에 24시간 구간으로 보게 되면 단타 치는 사람, 밤 안 자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제 이 시간 대비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치 보는 거, 세븐데이,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봐요. 예. 그리고 또한 한 달 보는 거, 한 달 동안의 추이. 여기서는 뭘 보냐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상승장이 시작됐을까? 아니면 조정장일까? 이걸 파악할 때는 한 달치를 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는 대부분 90일치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0일치. 3개월 동안의 중기 추세인데 이것은 코인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 프로젝트를 믿을 수 있냐 없냐는 3개월치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쉽게 하면 진짜 트렌드예요. 진짜 트렌드. 그 다음 1년치 보는 것은 이제 보통 기관들이 하죠. 기관들이 보유 목적으로 하는 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년 대비 몇 프로 올랐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90일치로. 첫 번째 여기 넘버원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찍은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최신 자료예요. 봤더니 비트코인 넘버원인데 18.61%가 하락했어요. 즉 장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위 이더리움이에요. 27.33%가 하락했어요. 3위는 스테이블 코인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3위는 요놈이죠. 리플 자그마치 29.5, 즉 30% 하락해. 저도 1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잠이 안 와. 이거 볼 때마다. 네, 많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10%, 20%니까 10%만 플러스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건 하루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달치니까, 그죠? 20%만 해도 매우 행복한 거죠. 그런데 거의 300%. 위파이는 생긴 지 1년 된 코인인데 벌써 221등이 되었어요. 대부분 코인이 생기고 나면 이것을 우리는 1년 이내에 1000등을 들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는 가볍게 이미 돌파하고 200등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293.99니까 약 300%죠. 건강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코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빙X하고 비트마트에서 그냥 사면 돼요. 이 가격에. 얼마죠? 2.38, 약 2.4달러에 사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ITO라는 걸 통해서 매일 할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난 이제 연금만으로 살 거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기관들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2040년 기금이 정점을 찍고 2041년부터 적자 전환됩니다. 즉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30, 40대 있다면 불행하게도 이분들은 돈은 내지만 연금을 못 받으셔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2055년 기금 소진, 고갈. 이건 정부의 발표, 정부. 그죠? 이유는 저출산 심화. 애를 더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요. 고령화 가속.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성장률 둔화. 기업들이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데 리쇼어링은 없고, 리쇼어링은 뭐냐면 외국에 나갔던 회사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있는데 우리는 거의 없어요. 고물가, 물가 올라가고 있죠. 환율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래서 저도 연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가 위파이를 만나게 되었죠. 인구 보시면 이런 추세예요.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55만 명이 된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불행하게도 우리가 깨지 시작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그래프 좀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이걸로 그려줬어요. 더 확실하죠? 55%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나라예요. 인구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더 날 수도 없고 그러면 미국처럼 혹시라도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 이민 정책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5만 개 갖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이것이 바로 위파이다. 자, 이제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노웨어라고 하죠. 오늘 그 길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노하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웨어. 어디에 길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이 은행이 되고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답다라고 믿는 사람들 것인데 미래는 어두워질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의심하지 말자고요. 내일을 싫어하는데 유일한 한계는 오늘의 의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뢰하고